안녕하세요. 김현지입니다. 오늘은 라마찬드란 박사의 두뇌 실험실 2장 갑작스런 신체 상실을 두뇌는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한 북리뷰를 진행합니다. 갑작스런 신체 상실이 그런 거죠. 사고가 나서 팔을 잃었다던가 이런 거죠. 다리를 잃었다던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두뇌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는가,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상황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니지만 몇몇 환자들에게 생기는 굉장히 신기한 사례들도 이제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갑니다. 이 장도 너무너무 저는 신기했습니다. 이미 아시는 내용도 있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은 저처럼 굉장히 재미날 거라고 예측됩니다. 한번 보시죠. 갑작스런 상실. 이런 거예요. 갑작스럽게 팔을 절단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팔이 아프다는 거예요. 계속. 절단한 후에 그 잃어버린 그 팔이 마치 있는 것처럼 계속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환상통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그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마치 있는 것처럼 아프다고. 그래서 전쟁 나갔다가 이제 절단해야 되는 사람인데 계속 그 부분이 없는 곳인데 아파서, 없는데 아픈데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괴롭게 그 아픔을 가지고 지내시는 분들, 이런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해야겠죠. 왜 그런지. 첫 번째 설명은 심리적인 거예요. 너무도 간절히 그 팔이 있기를 바래서, 그래서 환상사지 있는 것처럼 경험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통증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 팔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간절히 반해서 그런 거다라는 설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절단된 부분, 절단된 그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거기 신경 말단의 자극이 이제 두뇌가 이제 끝에 부분에 이제 자극인 건데, 그게 예를 들어서 팔꿈치라던가 손, 이미 없는 부분, 그 부분의 자극처럼 느껴지게 그렇게 되어서 두뇌가 속아서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다라는, 이렇게 두 가지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라마찬드란 박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이 신경과학에도 실험 같은 것이 도입되는 시기가 이제 드디어 왔다. 이게 98년도에 처음 나온 책이긴 하지만 그 후로는 더더더더 그렇게 됐겠죠. 지금 더 많이 발전했고, 그 후로도 시간이 거의 30년, 40년? 아니죠. 98년이니까 20년. 20년 지난 거죠. 웬 30년? 네, 20년쯤 지났으니까 그 후로 진짜 많이 실험도 많이 발전했을 거고 사례들도 더 많이 연구됐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누구였죠? 저기 전자기학 관련돼서 패러데이와 맥스웰에 대해서 얘기를 살짝 했었는데, 이번에는 실험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갈릴레오와 아리스토텔레스 예를 드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재밌게 예를 들어주시는데, 갈릴레오 같은 경우에 이 인류사에서 최초로 실험을 도입한, 그래서 체계적인 실험을 통한 과학과 증명에 대해서 장을 열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런 갈릴레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상상이라기보다 이제 사고로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주장하고 뭐에 대해서 알아내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실험을 도입한 거가 실험을 하지 않았던 요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 우리 신경과학에도 갈릴레오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를 살짝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런 얘기도 해요. 인간은 과학적이거나 실험적이지가 않다. 사실상은 이 본성은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런 본성이 있다면 갈릴레오 돼서야 실험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을 리가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본성은 과학적이거나 실험적이진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살짝 덧붙여 줬었고요. 또 이런 예도 들었죠. 우리가 약을 먹은 후 병에서 나오면 그 약 때문에 나왔다고 100% 믿죠, 거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과학적이거나 실험적이지 않은 성향인데, 어쨌건 갈릴레오 이후로 실험을 도입하는 인류로 거듭났고, 신경과학에서도 이제는 실험을 도입할 때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환상사지 관련해서 좋은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있는데, 펜필드라는 사람이 호문쿨루스라는, 그러니까 뇌의 지도를 만들어서 이제 호문쿨루스라고 이제 부르는데,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1940년, 50년대 캐나다의 신경외과 의사인데요. 어, 환자에게 어떤 환자가 이제 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뇌 치료를 하는데 겸사겸사 그 뇌에 자극을 하면 어디에 그 느껴지는지, 감각이 느껴지는지를 겸사겸사 실험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낌을 확인해 봤더니 신체랑 연결되어 있는 뇌 부분이 있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뇌 지도를 그려봤더니 감각 호문쿨루스라고, 이제 예를 들면 요 부분, 뇌의 요 뒷부분인데 중심 고랑이 있고 요 앞에 운동피실이 있다 그랬죠. 요 뒷부분인데 요 뒷부분에 몸과 신체와 연결되는 감각을 느끼는 부분이 따로따로 있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자극하면 뇌의 요 부분에다 자극을 주면 손에서 느껴져요 라고 그 환자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쥐도를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래 호문클루스는 작은 인간이라는 뜻인데 다른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정자 속에 작은 인간이 있어서 그 작은 인간이 자라나서 사람으로 태어난다. 뭐 이런 거를 믿었던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자 속의 작은 인간을 호문쿨러스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 호문쿨러스라는 단어가 나는 역사상 되게 여러 가지로 다뤄졌었는데 감각의 호문쿨루스라고 이제 명명한 거죠. 요런 상황을, 이 지도를. 그래서 보면 얼굴 같은 경우 굉장히 큰 부분, 그리고 손도 굉장히 뇌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구멍이 이쪽인데,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얼굴 다음에 눈 부분도 여기 있고, 근데 얼굴하고 손하고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몸통은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얼굴이 여기 있고, 원래 몸이 여기 있고, 그 다음 손과 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뇌가 구성되어 있지, 지도가 그려져 있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몸통 있고, 그다음 발이 요쪽에 있고, 발 바로 밑에 성기의 감각을 느끼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와요. 풋 패티시가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발과 성기 부분 감각 느끼는 부분 뇌가 근처에 있기 때문인 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요 지도를 이제 이 사람이 그린 거예요. 윌더 펜필드라는 사람이. 근데 그보다도 좀 더 전에 91년쯤에 팀 폰스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가지고 이 실험을 그 전에 이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팔 신경을 절단한 후에 11년 후에 뇌지도를 만들어 봤더니 손을 자극했을 때 오는 반응 없었는데 얼굴을 만지니까 손에 대응되는 뇌가 반응했었다. 이런 사례가 거의 한 그 이만큼 뒤에 또 한 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요거에 대해서 어디 감각한 능력, 그 영역이 뇌에 지도가 있나 보다라는 거는 4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이르기까지 쭉 이제 조금씩 간헐적으로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뒤에는 그러면 얼굴을 만지면 손이 느껴질까?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는 근데 그 답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사람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두뇌 지도가 바뀔 수 있다는 이제 힌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사지의 예가 되는 사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굴을 만졌는데 손의 감각이라고 느끼는 거 아닌가? 그러면 환상사지를 느끼는 게 실제로 이 사람이 너무 팔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눌렀는데 그게 손의 감각으로 느낀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얼굴을 이제 만졌는데 그게 약간 여기를 침범해서 손의 영역을 침범해서 손이 만져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낀 거가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라마찬드란 박사가 실제로 그거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돼요. 자, 톰이라는 건 가명이죠. 환상사지를 경험한 환자를 가지고 이제 라마찬드란 박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거예요. 온몸을 이제 다 두들기고 다녔겠죠. 어디서 손을 느끼는지. 그랬더니 진짜로 이 얼굴의 요 부분하고
이 사람이 여기가 잘린 거예요. 이게 어깨고 여기가 이제 절단됐는데 어깨 요 부분, 어깨 쪽지 부분이 손가락 하나하나 연결된 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건드리거나 요 부분을 건드리면 1번 손가락의 감각을 느낀 거죠. 이 없는데, 팔이 없는데. 그래서 톰을 통해서 아, 실제로 그렇구나를 알게 된 거죠. 두 군데서 이제 손에 대한 지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손의 감각 지도를. 그러니까 요 부분 자극했을 때랑 요 부분 자극했을 때가 뇌에서 손가락 1번 손가락이 만져졌다라고 느끼는 그 뇌 부분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이제 요 사례를 딱 보고 나서 이제 이 라마찬드르 박사는 아, 성인에게서도 두뇌 지도가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딴데 만져도 손을 느끼니까요. 그리고 환상사지 연구가 두뇌 구조, 그리고 또 환상사지 연구는 신기한 사례에 대한 파헤침뿐만이 아니라 두뇌 구조나 성장, 그리고 이런 마비 환자에 대해서 그 통증을 다시 복구해낸다거나 아니면 마비 환자를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만들어준 실험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환상사지 연구가. 그래서 이제 내 안의 유령을 찾아서라고 이제 찾아가 보는데 보통 사고 나고 나서 4주 경과하면은 실제로 통로가 두뇌에 생긴다고 해요. 그 환상사지 환자의 경우에 4주 사이에 새로 이제 두뇌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느끼는 부분이 다시 딱 생겨버리는 거죠, 실제로. 보통 환상사지는 얼굴이나 턱에 생기는데, 그래서 웃거나 입술을 움직이거나 하면 얼굴에 자극이 되잖아요. 그럼 그 신경 자극이 대뇌 피질의 손 영역을 자극하고, 그리고 여전히 손이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굴이 이렇게 자극하면 얼굴에 있는 그 부분이 이 손까지 침범해서 손을 만져줬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재구성된다는 거죠, 지도가. 예전엔 요 부분까지가 얼굴이고 여긴 손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4주 안에 재구성이 된다라고 해요. 여기죠. 환지통을 동반하는 휘파람을 보죠. 이제 이거는 환상사지에서 통증을 느끼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어떤 또 환자를 보니까 얼굴에 따뜻한 물방울이 흐르니까 환상팔에도 따뜻한 물방울이 흐르는 경우, 이렇게 따라서 너무 신기하게도 얼굴에 물방울이 쪼르르륵 흘러내려가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물방울이 쪼르르륵 흘러가는데 팔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자기의 환상팔에 이렇게 팔이 쭉 있고 여기 손이 있다 치면 물방울이 쪼르르륵 흘러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경로를. 얼굴에 흘러가는 거랑 똑같이 그 경로까지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환상사지를 느끼고 심리적으로 환상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느낀 거예요. 실제로. 자,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제주직화는 얼굴 영역에서 손 영역의 세포들의 방향을 향해서 정상적으로 퍼진 섬유 중에서 세 가지가 실제로 자라는 발화 현상인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 아까 전 제가 말한 대로 여기서 이쪽으로 더 이제 확장해 나간 그건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고도로 조직화해서 형성이 되겠냐? 이게 24시간 안에 생기기도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의문이고, 두 번째는 메커니즘 설명한 두 번째 설명, 실제로 엄청난 잉여 영혈망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보충대처럼. 실제로는 여기가 손, 여기는 얼굴이었는데 사실 여기에 켜켜이 여기도 얼굴 느낀 것도 있고 뭐 딴 데도 있고 되게 여러 군데 있다가 만약에 여기가 이제 손을 느끼는 그 손의 부분이 이제 죽어버리게 되면 이제 발현하는 거죠. 다른 곳에서 여기에도 손 느끼는 게 이제 발현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못 쓰게 돼버리면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가설. 원래 얼굴 영역에도 있는데 보통은 실제 손에서 그러니까 얼굴 영역에도 손 느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얼굴 영역에도 실제 이제 신체 중에 얼굴 부분에도 손의 감각을 느끼는 게 실제 있는데 원래
손이 진짜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손에서 이제 실제 감각이 올라오잖아요. 여기 있어. 그거에 의해서 얼굴에서 느껴지는 그 손의 감각은 억제되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데 실제 손에서 올라오는 감각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잘려서. 그래서 억제하는 그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얼굴에서도 살짝 느끼고 있었던 그 손의 감각이 발현된 거다라고 설명하는 게 또 있는 거고요. 1, 2가 합쳐진 걸 거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거예요. 휘파람을 불면 환상 손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은. 휘파람 불면 이제 입술하고 이제 볼하고 이런 데가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임에 의해서 환상손이 아픈 사람의 사례인 거예요. 휘파람을 불면 저 잘려나간 손이 아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도 살짝 말했지만 푸페티시의 의학적 기원. 성행위 시에 환상 발에서, 그러니까 발이 없어진 분이에요. 이분 절단해서 발이 절단된 사람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성행위 시에 환상 발에서 감각을 느끼는 케이스들이 여러 명이 있었던 거예요. 라마찬드란 박사한테 이제 이분이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연락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고백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흉골과 쇄골, 젖꼭지, 귓볼 요 부분들이 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뇌에 느끼는 부분이 근처에 실제로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리매핑의 반대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즉 얼굴에 신경이 끊긴 상태라면 손을 만지면 얼굴에 감각이 생길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팔이 없어진 사람이 얼굴 만졌을 때 손을 만졌다라고 느낀다면, 얼굴에 감각이 없어진 사람이 팔을 만질 때 얼굴을 만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가? 거꾸로. 근데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얼굴 신경 제거 수술한 환자가 또 마침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2주 뒤부터 손 만질 때 얼굴에서 감각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 케이스는 손을 만졌는데도 얼굴 감각만 느껴진다라고요. 손이 만졌다라는 느낌은 사라진 거예요. 손을 만지는데 손을 만졌다는 느낌 안 들고 얼굴 만졌다고만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손에서 오는 새 감각 입력 강도가 원래 연결보다 강한 걸까? 그래서 손의 느낌을 차폐하면서 얼굴 느낌만 현저하게 느끼게 된. 아무튼 이렇게 어쨌건 이런 경우에 이제 이분이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이 책을 내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주시 유발 귀울음이라고 있는데, 눈동자를 움직이면 윙윙 소리가 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보는 거죠. 주시하는 거가 유발하는 귀울음. 일단 요 현상을 전에 신체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면, 뇌이랑 뇌간을 연결하는 청각신경에 장애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뇌간에서 청각신경은 청각핵세포에 연결된다. 사실 자세히는 몰라요. 이런 게 뭔지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청각핵세포는 동안 움직이는 눈이죠. 신경핵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동안 신경핵은 눈동자를 움직이는 명령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눈을 움직이면 소리가 나는가를 설명을 한번 해보면, 청각 핵세포는 더 이상 귀로부터는 신호를 못 받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청각신경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귀로부터는 신경을 이제 이 청각 핵세포가 못 받아요. 그런데 안구의 운동 중추의 돌기가 청각 핵을 침범하게 된 거예요. 청각 핵세포가 동안 신경핵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동안 신경핵이 눈동자 움직이는 명령을 또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연결되면서 소리 나는 현상이 된 거죠. 그래서 눈동자를 움직이는 거와 관련된 부분이 뭔가 소리를 듣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면서, 원래는 이제 청각 핵세포는 듣는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장애가 있다 보니까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가 이 청각 핵세포에 영향을 줘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눈을 움직이면 소리가 나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뇌 전체가 굉장히 오묘한 존재라는 것을 이런 사례를 보면서 하나하나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명 현상 이런 것들도 어, 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시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장 갑작스런 신체 상실을 두뇌는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환상사지에서 아픔을 느끼는 그런 고통 이런 게 심리적인 게 아니다. 실제로 어떤 부분을 만지면 그 부분 존재하는 신체의 어떤 부분을 만지면 그 환상사지의 그 부분이 만져진 느낌이 난다. 뇌가 어떻게 동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도록 되어버렸다. 라는 것을 알게 된 챕터였습니다. 다음 챕터는요. 최초의 성공적인 환상사지 절단 수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환상사지를 없애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아픈 분들 같은 경우에. 환상사지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은 정말 이거 없애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라마찬드란 박사가 해내요. 환상사지 절단 수술.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없는 건데 어떻게 절단하죠? 자, 그 얘기를 다음 챕터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